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도선에서 공부를 하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주 명절을 하나 가지고 풀면서 더위를 잊기 바랍니다. 오늘 풀 사주는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사주 같이 보이지만 이 사주도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풀면서 한번 여러분들 사주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6월에 병신일주가 되죠. 이 사주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주를 푸는 데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용신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또 상신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병이 있는가, 기신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찾는 것들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가지고 용신을 찾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신강하니까 용신이 뭐다, 신약하니까 용신이 뭐다, 이런 식으로 용신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 중에서 용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유경신 해가지고 제격이죠. 그러면 정제격에서, 월지가 정제격에서 정제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제격 사주입니다. 제를 쓰는 사주죠. 그러면은 이 용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람의 주특기예요. 뭐 소명이라 할 수도 있고요. 너는 재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 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도 되겠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돼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물을 너는 추구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지 못한 사주도 있죠. 인이나 칠사를 쓰는 사주는 재물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사주를 제대로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칠살격이나 인격인내에도 불구하고 대운에서 재운이 들어오면 재물운이 와가지고 대박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잘못된 해석인데요. 우리가 사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칠살격이나 그 다음에 정인이나 편인을 쓰는 사주는 재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사주를 풀으셔야지, 무조건 대운하고 세운에서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올해 네가 재물운이 들어오니까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격 사주는 재를 추구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제격 사주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첫째가 정관입니다. 제격 사주에 좋은 것은 정관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재물도 있고 명예 지위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제격 사주에 좋은 것은 식신운이나 상관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내 아이디어로 내 아랫사람이 내 재물을 벌어주는 모습이 되니까 제격 사주에는 식신운이나 상관운이 좋습니다. 또한 제격 사주에는 우리가 인격도 좋습니다. 그럼 제격 폐인이라고 그러는데, 인격 사주에 재운이 들어오면 안 좋지만 제격 사주에 인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내가 배운 학문이나 지식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고, 아니면 문서나 아니면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격 사주에는 인이 들어와도 괜찮다. 또한 이 제격 사주에 안 좋은 것은 첫째가 그 살이 들어오면 안 되죠. 칠살운이 들어오면 재생살 해가지고 내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거나 자식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이 되는 거고요. 제격 사주에 또 비견이나 겁재가 오면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격 사주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 게 좋은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정제격이니까 사람이 그 꼼꼼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고 그렇겠죠. 편재하고 정제하고 좀 속성이 다른데,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정제로 태어났는데 또 여기 일간에는 또 그 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편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재라는 것은 조금 판단력 자체가 빠릅니다. 그리고 좀 크게 먹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두 가지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 용신은 이제 정제가 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직장인 사주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정제격이 이 관을 보니까 좋죠. 이게 이제 상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가 있다는 것은 뭐가 좋으냐면은 병화나 정화가 들어왔을 때 이게 화급금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말로 나라에서 내 재물을 지켜준다, 내 조직에서 내 재물을 지켜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내 용신이 다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정관은 내 명예지위가 되니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 명예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정관이 있어서 좋은데 여기 또 그 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에 그야말로 관도 있고 관인도 있고 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인이 다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좋다는 뭐 신강치 3기라는 데서는 월걸록격에 재관인이 다 떴을 때 신강치 3기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는 뭐 신강치 3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관인이 다 떠 있어서 좋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재가 인을 바로 극하지 못하게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도 온전히 보존되고 관도 보존되고 인도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재관인이 같이 떴다 하더라도 여기 개수하고 간목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은 요 재로 인해서 인이 그 훼손을 받기 때문에 학문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가 나지는 않는데 위치상으로 이렇게 재하고 인이 서로 극하는 위치에 있질 않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관이 또 재를 또 옆에서 보호해주는 모습이 좋죠. 더 좋은 것은 요 재하고 관이 바뀌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재생관, 관인 상생으로 돌려 세우니까 그때도 좋겠지만 요 정도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병화가 신금이 간목을 직접 극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지지로서는 제격에 이렇게 상관이 있어서 상관 생재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내 재주나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재물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오화는 우리가 겁재, 양인 겁재가 되는데 이것이 극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뿌리가 돼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을 가지고 재를 조금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화가 나쁘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를 극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우자를 좀 극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화생토, 토생금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격에 여기 상관이나 식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를 보면은 재가 분탈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격사주에는 이렇게 관이 있든지 식상이 있어서 비견으로부터 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재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뿌리도 강하고요. 일간도 여기 오화가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이 정관이 있지만 정관 자체가 여기서 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여기 무임경하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 있지만 좀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주용신인 이 재가 더 강하고 관은 상대적으로 모양은 좀 있지만 그렇게 강하진 못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정도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행이 골고루 다 있고 일간도 왕하고 재도 용신으로 바로 투출됐고 정관도 있고 그래서 잘 짜여진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 화의 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으로 흐르는 것은 비겁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격의 비겁운은 그렇게 좋을 건 못 되죠. 그리고 인운으로 흐르는 것은 제격의 인운은 나쁘질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초반 기운이 좀 약할 수가 있고 요 기운은 좀 괜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4살부터 들어온 경신대운을 보면은 제격사주에 재가 들어와서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그 공부할 때는 인운이 들어오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재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 패가 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인격사주에 재가 들어와서 재극인이 되면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격사주에 재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질 않는다. 또 재가 들어오면 이렇게 정관을 생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자기 반듯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4살부터 24살까지 이게 만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 대운은 요 기미대운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미대운은 나한테 화생토에서 천간지지로 상관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격의 상관운이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서 문제는 요 기토가 들어오면서 이게 갑기합을 합니다. 갑기합. 그러면은 한창 공부를 할 때 인운 자체가 잡힌다는 것은 공부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 사람이 공부가 조금 방해를 받아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시기가 기해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시기가, 요 대운은 요 어떤 암시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운이죠. 그러면은 그 세운에서 기토가 들어오는 해, 이때가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해년은 요게 실행돼서 갑기합을 되면서 인이 잡히면서 지지로서는 해수, 지금 7살이 들어와서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미대운 중에 기해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운 중 갑기합이 돼서 이 10년 대운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실행연도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대운 중에 초반에 이렇게 실행연도가 생겨버리면은 10년 내에 힘들겠죠. 우리가 한번 그 망하는 거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흥하기는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그러니까 이 10년 대운 초기에 한번 삐꺼덕 하면은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행히 10년 뒤에 있어 버리면은 조금 하다가 다시 이제 뭐 새로운 기운으로 바뀔 수 있는데, 안 좋은 이러한 대운 자체에 세운에서도 안 좋은 그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은 그 대운이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요 대운이 비록 안 좋다 해도 요 안 좋은 세운 자체가 10년 대운의 후반으로 밀리면은 조금 그 부분이 짧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실제 지금 스카이 그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요 시기에 네가 문제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17살 때인 기해년 2019년이죠. 이 시기에 자기가 상당히 아파가지고 휴학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한번 삐끗해가지고 그 다음 서울대는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학교를 갔다. 그래도 우린 뭐 최고의 명문대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되는 거죠. 그 학과는 뭐 경영학과를 간 모양인데, 그 뭐 거기도 명문대니까 뭐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대학의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아쉽죠. 어쨌든 요 시기에 요런 거를 겪지 않았었으면 충분히 최고의 대학 그 경영학과를 가서 공부를 좀 더 잘했을 수 있었을 텐데 몸이 아픈 바람에 그때 좀 삐끗했었죠. 그래서 요 시기 15살부터 25살까지 운이 좋아야 그 사람이 학교가 좋아지고 직업이 좋아집니다. 물론 항상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운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어느 때 운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15살부터 25살까지의 운이 상당히 중요하고, 육친적인 기운은 요 40대, 50대의 기운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 더 위기가 옵니다. 24살부터 34살까지 들어오는 이 무오대운이 여기가 들어오면 무기합이 돼서 정관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디딤돌을 내세우는 시기에 무오대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물론 이 상관이 오화를 오미합에 잡아주는 것도 있고 화생토 토생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무오대운 자체는 천간으로서는 정관이 잡히고 지지로서는 양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24살부터 34살까지는 이 친구가 운이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이제 무신년이 되겠죠. 2028년 되면은 어떤 정관이 잡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 명예, 지위 아니면 직장 쪽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최고의 기업을 선택했었는데 그때 또 낙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갈 만한 부서를 딱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채간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를 지나고 이 34살부터 들어오는 이제 정사년부터 보면은 이 정화, 여기도 이제 양인겁조가 들어와서 이걸 극할 것 같지만 관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것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직업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한은 자기 재물을 지킬 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비견이 들어와서 이제 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물을 잃는 것 같지만 사유합해가지고 재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돈을 잃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가 재물이 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44대운 병진대운도 여기 병신합이 될 것 같지만 개수가 있기 때문에 브로킹이 됩니다. 그런데 세운에서 무토나 기토가 들어오면은 이 관을 쳐줄 때 병신합이 돼서 요 시기 중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재물을 좀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운을 잘 살펴서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면은 식신이 생재하니까 이때는 좋겠죠. 바깥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도 기본적인 자기 재물이 깨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44대운도 좋고요. 이 을묘대운은 우리가 이제 제격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4세부터 64세 시절에 다시 묘가 들어오는 해에 묘유충하니까 그때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을묘대운도 크게 나쁠 건 없고, 갑인대운도 이 시기에는 만일에 목의 기운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시기에는 자기가 옛날에 못 배웠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을 배우러 다닐 수도 있는 거겠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인운으로 흐르면은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만일에 경영학과를 가기 때문에 못했던 어떤 역사 공부라든지 자기가 어떤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나 누구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는 그런 일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비교적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운에서 결정적인 데서 운에서 좀 꺾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 사주는 요 어렸을 때 가장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삐꺼덕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요런 부분만 없었으면 요 정도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요 운 때문에 아쉽죠. 그래도 이 정도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만합니다. 실제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은 참 힘든 사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사주의 어떤 구성을 보이면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어떤 자기 삶을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